네, 증시 오늘관의 2부는요. 리치앤서치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매경 이코노미 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즘 뭐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, 좀 준비하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일본과의 문제에 엮여 있는 네. 항공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하필 항공업계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기업은 뭐 대한항공,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. 네. 연관이 있죠. 이게 그 현대산업개발이 작년 그리고 올해 네.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정 전까지. 구정 전까지. 네, 그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했다. 뭐 이런 이제 소문이 딱 돌고 네. 실제로 이제 인수를 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그 증권가가 화제가 됐었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을 여러 회사들이 많이 노렸는데 특히 이제 이 현대산업개발에서 갖고 가면서 과연 이 시너지가 나올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또 유상증자하는 날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인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일본이 갑자기 네네. 2주의 격리라는 그 조건을 달았어요. 근데 그러니까요. 사실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갈 때 그렇게 2주 동안 길게 가지 않잖아요. 뭐 3박 5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2주 격리는 사실상 그냥 오지 말래 약간 이런 네. 느낌처럼 들어서 또 여행객들이 급감할 위기에 처해져 있거든요. 그럼 지금 아시아나 항공 그래도 국내 네네. 2위 항공사인데 그렇습니다. 어떻게요? 지금 잘 인수한 거예요? 아니면 다시 시계를 좀 돌리고 싶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뭐 미국 노선만 거의 지금 겨우 살아 있거든요. 네. 지금 사실 유럽도 약간 위태위태하고 금지 조치가 좀 네네네. 많죠? 그러니까 제 지인들 중에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에 이제 종사하는 그런 분들 또 승무원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3월 달부터 비행이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. 그래서 뭐 몇 퍼센트 이상 뭐 이번에는 본봉에서 몇 퍼센트 이상 깎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고 네. 이런 게 지금 근데 이번 달 한 달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.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렇게 되다 보면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지금 자구책을 막 내고 있습니다. 전 직원 급여의 33%를 일괄 차감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90여 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맞아요. 말 그대로 위기의 항공업계입니다. 그래서 에어부산이라든지 TA라든지 진에어 이런 제주항공 이런 쪽에서 다 뭐 무급 휴가를 하거나 이번 급여를 뭐 30% 반납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. 이렇게 된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을 하필 또 이때 네, 진짜 인수할 거냐? 이렇게 해서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겠네요.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. 그래서 오늘 사실 유상증자 날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강행할 것 같긴 해요. 강행할 것 같긴 하다.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그 1월 30일에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냈고요. 이런 보통 이제 90일 정도 걸리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4월이면 이제 이 본입찰 끝나고 인수 절차가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받더라도 4월 인수실이 좀 초과되더라도 이게 진짜 인수를 지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.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우선 정몽규 회장은 일단은 그냥 고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사실요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를 보면요 지금 인수하기에 좀 적절해 보일 정도로 많이 저평가받고 또 조정을 받은 상태였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. 바닥에서 거의 지하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좀 고심인 게 유상증자 규모를 운영자금이 이제 3,207억 원 가까이 필요한데 3,207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14,600원으로 구주주 청약 그다음에 11일 에는 일반 공모 청약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요. 이거 이외에도 뭐 708억 원 가까이 원래 생각했던 규모에 비해서 708억 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이제 뭐 외부에서 차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이 생겼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현대산업개발이 정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인수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또 40%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. 이 리스크를 같이 떠안아야 되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
외부의 차입금까지 포함을 하면 약 1조 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이슈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. 사실요, 최근에 저희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거거든요. 근데 그 당시도 인수 금액이 150억 원이나 깎였어요. 그렇습니다. 워낙 안 좋은 상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. 현대산업개발은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해서 이 리스크를 더 떠안게 됐거든요. 그럼 괜찮아요? 어때요? 이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산업 주가가 40%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면 회사가 괜찮느냐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원래부터 좀 승부사 기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그동안에도 남들이 안 했던 주택 사업을 할 때 직접 이렇게 뛰어들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4조 원에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 그리고 건설사인데 영업이익률이 13% 가까이 올랐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현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도 않고 차입금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 충분히 1조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서 살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먼 미래를 놓고 보면 지금 이때가 오히려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협상력도 좀 좋아지고 했으니까 지금만 버티면 승산이 앞으로는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솔직히 있습니다. 지금만 버티면은 이제 나중에는 또 황금알을 물어다주는 거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항공산업을 정부 측에서 완전히 손 놓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지금도 긴급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만약에 이번에 재무구조를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에 투입을 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거의 300% 가까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방금 샀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나중에 폭발적인 소비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해요. 이 시기가 넘어가면. 그럼 그랬을 때 가장 빨리 준비가 된 재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또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을 안게 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. 이 위기를 잘 견뎌내기를 기다려볼게요. 박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